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분을 사자, 선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마지막에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을 천시하는 것이 주자학적 유교의 하나의 윤리가 되고 이게 수백 년 동안 골수의 하나의 유전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조는 상공업을 발전시키지 못해가지고 강력한 상비군도 갖지 못하고 그러다가 험악하고 강한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산업공상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부강병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과학자가 기술자가 그리고 군인이 역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민주화 운동 시기로 넘어가니까 또 옛날 조선조의 산업공상적인 신분 질서로 바뀌어가지고 사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자는 뭐냐? 현대판 사는 누구냐? 언론인, 검사, 판사, 정치인들, 그리고 귀족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행정고시 합격자, 외무고시 합격자, 과거시험 합격자가 조선조의 권력을 장악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의 힘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고 또 정치를 위해서 봉사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기업인들이 칼 끝에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 1년 사이에 한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랭킹 10위 안에 들어있는 롯데의 신동빈 회장 두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업인들이 순환 시대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195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병철 씨를 어린이들도 돈병철 하면서 비아냥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기업인을 욕하고 다니던 그런 풍조가 지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저나 기업인이나 24시간 살고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자야 됩니다. 똑같이 활동하지만 그분들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수단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제공합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명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안정된 마음을 가지도록 종교인과 교육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기업인이니까 그런 분들은 정신 교양도 같이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을 인정 안 해줄 뿐이지. 그런데 기업인과 반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몸이 성한데도 구걸을 합니다. 박승용 선생이라고 이분은 영문학자시고 부산에서 교장 선생, 중학교 교장 선생을 지내신 분인데 인간의 신면이라는 아주 잘 써진 문학 비평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거지도 세금 내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은 개미나 벌처럼 인간도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사회 조직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든 존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다.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되면 조직의 운영 자금을 분담해야 한다. 친목계, 동창회, 동호회 같은 지극히 사적인 모임의 회원이 되어도 회비를 내야 한다. 심지어 교회나 절에 다녀도 헌금이란 회비를 낸다. 흉악한 범죄 조직의 요원도 조직을 위해 돈을 내거나 돈이 없으면 노역이라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짜 구성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도 조직이다. 국가의 조직원은 국민이고 회비는 세금이다. 더구나 현대 국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회비를 내지 않으면 주인의식이 사라지고 주인의식이 없는 조직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공짜 회원을 그대로 포용하거나 그런 회원이 다수가 되는 모임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부분이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는 거지의 나라이다. 공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공짜를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국민은 거지처럼 정신이 시들고 병들게 된다. 한국 근로자의 48%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5.5%다. 상당수의 한국인 근로자가 공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보, 치안, 의료, 행정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지와 다른 바 없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노조 때문에 소위 영국 병리에 걸려 망해가던 영국을 구출한 마가렛 대처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 일에 무관심해진다라고 하였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라 일에 무관심해질 뿐 아니라 자신이 세금을 부지런히 내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산다는 것에 조금 더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지금 한국에는 공짜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며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공짜 지하철,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교육, 공짜 과외,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세금 면제 등 공짜 바이러스가 하루가 다르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좌파들과 정치인들이 이 치명적인 공짜 바이러스를 미친 듯이 퍼뜨리며 국민을 쇠망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다. 멀쩡한 인간을 폐인으로 만드는 공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거지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거지도 단도 10,000원이라도 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세금을 내게 하면 공짜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퇴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은 공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강력한 백신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마가렛 대처가 했다는 이야기.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 일에 무관심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공짜로 보내주는 책을 자주 봤습니다. 이상하게 공짜로 보내주는 책은 받으면은 펼쳐보기가 싫어요. 그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게 갑니다. 그러나 제가 서점에 가서 제 돈을 주고 산 책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정도서는 공짜니까 받아서 그 책과 저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짜입니다.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주든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뭔가 연관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물며 책이 이런데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소중한 걸 모르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야 국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짜는 인간을 망치는 두 가지 행동 패턴 중에서 제일 먼저입니다. 공짜를 가르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고마움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두 번째로 빨리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